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얘기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제 조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인데, 일단 영향을 주긴 주었습니다.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왔던 내용들이 좀 급박한 내용들도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진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인지 그 내용들 일부 조금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 금 미국 시장 제법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1%, 나스닥 마이너스 2.18%, S&P 500 마이너스 1.8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는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주까지 우리가 미국 시장에 키 맞추기를 못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썩 괜찮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인 수급적 요인들이 좀 있었던 걸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엔솔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지금 보면 2차 전지 섹터들의 비중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기관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엔솔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차트가 자 미국 거부터 한번 보죠. 다우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틀 연속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됐는데 목요일 날 CPI 이후에 이제 조금 흘러내린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막상 목요일 날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쯤 발표가 되고 나서 안 좋게 이제 그 급락을 했고 미선물이 미 증시 역시 시작되는 이 시가가 좋지 못했죠. 좋지 못했는데 장중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어 양전환 시도까지 보합권까지 올려주는 시도들이 좀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하락을 급격한 하락을 만들었던 핵심 요인은 블라드 총재였죠. 블라드 총재가 3월달 50bp 해야 되지 않겠어? 상반기 내로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로 갑자기 또 돌아섰죠. 2월 초에 우리 명절 연휴 딱 끝나자마자 블라드 총재가 나는 개인적으로 50bp 인상을 지지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몇몇 이 연준 위원들이 좀 덜 매파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또 180도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CPI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지금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저께 급락 마감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적인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관련한 문제가 일단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감 한 2시간여 정도를 앞두고 미국 국방부 쪽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넘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6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불문율 중 하나로 이제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정신을 이제 살려서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과거 고대 올림피아 제전을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해왔는데 2014년도 소치 올림픽 끝나자마자 일단 이 미리 준비 다 해놓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번 이
기존의 관행을 한번 깨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올림픽 기간 중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꼽아서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사관들도 상당수 이 지금 필수 인력 정도를 제외하고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 외무부, 그러니까 외교 이 공간에서도 일단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별로 좋은 얘기들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 미러 정상회담이 일단 전화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과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러프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였는데, 일단 둘 다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었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 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향후 이 담당자들에 의한 이제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급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관련 팀들의 논의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요 날짜는 요렇게까지 이제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또 러시아 입장에서 혹시라도 뭔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그 날짜에 그대로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졌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렸는데, 과연 러시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주식 쪽에 이제 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건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사태가 커지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전쟁의 출발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물론 좀 우연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사라예보 사건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방심을 하고 있을 때, 우리 6.25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요일 새벽 4시 미군 거의 휴가들 많이 나가 있는 상황, 이런 쪽에서 속전속결로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격을 하는 쪽이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장기전화하게 되면 서로 진짜 승자 없는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실패 확률도 확실히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이 여론이, 이 카메라가 여기에 지금 다 집중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더군다나 지금 뭐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물론 변수는 이 마초 푸틴이라는 말씀은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그 변수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 과연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먹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진짜 과연 경제 제재를 역대급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 꼭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중에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이 전 세계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자재,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소나기에 쥐게 된다라고 한다면 밀생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밀생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보게 되면 미국의 프레리 평원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 아르헨티나의 pampas 지대 아르헨티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훅토 지대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잡아먹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예요. 이제
이 농산물 가격 등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두드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계속 전쟁을 하면서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다 올리는 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조금 호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뭐 중국까지도 포함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제1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 방 맞으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고 떨어질 때 자기들한테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최후의 무기를 막 쏟았다는 소식이 얘가 이렇게 발사가 돼서 날아가는 그 시간쯤 되면 이쪽에서도 알고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못 쏜다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타격 능력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최대치로 확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전을 했던 거, 베트남에서 대리전을 했던 거, 이런 식의 대리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조금 좀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무리수가 있다. 과거 1960년대, 70년대와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전쟁이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인명피해와 함께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보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해결되는 거 없이 시간을 끌면서 질질질 끌면서 몇 달을 끌게 되면 이 노이즈가 계속 지금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 노이즈가 계속 좀 뭔가 올라갈 만하면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노이즈 한 번씩 나오면 하락폭을 더 키우는 이런 쪽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우려감이 있는 것이지 이제 피로감이 생기겠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또는 서방과 이게 문제가 커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어떤 전쟁과 관련한 상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잃을 게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핵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정권의 공백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었을 때 그 핵의 관리가 안전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것이지 그게 아니고는 뭐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그 만일의 하나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또는 인도, 파키스탄까지 지금 뭐 인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핵을 가지고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그들 간의 어떤 썸씽하고 스페셜한 정도의 전쟁 이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건 다 죽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푸틴이나 바이든 뭐 다 목 날라가겠죠. 뭐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정권 내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원론으로 돌아와서요.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그림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림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전 저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자리는 이탈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둬야 되겠죠. 한 34,3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월요일 날 아랫꼬리 살짝 달고 좀 올려주는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단기 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주 한 주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34,2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봉과 일봉을 같이 섞어서 본다면 34,200에서 300포인트 사이에서 저점 찍고 올려주는 그림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큰 폭의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다시 또 13,800포인트 지금 또 이 지지 라인 부근까지 또 내려왔잖아요. 일시적으로 또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 13,400에서 500 사이까지 또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아마 저점이 그렇게 장중에 찍히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찍고 이번 주는 역시 양봉으로 돌려주는 한 주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트를 안정시켜주는 흐름 정도는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지금 위치가 다들 비슷비슷해요. 지금 한 4,300, 한 90 전후 요 정도까지 역시 열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 달고 여기서 그냥 살짝 양봉 정도 수준. 그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무리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그나마 안정을 좀 찾는 그림을 좀 만들었는데 윗골이 많이 달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날 2,700 한 70포인트 정도까지 60, 70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를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가 장 후반에 좀 작용을 우리나라도 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는데 아마 월요일 날은 조금 갭으로 약간은 밀리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쏟아내리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 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결국 또 120주선 다시 봐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근처 자리까지 한번 본다 하더라도 양봉 돌리고 마감을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는 정도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스닥 안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CPI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번 주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에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들이 얼마나 안정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증시 방향이 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결국 연준의 결정을 좌우할 테니까. 자, 지난주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만 고용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CPI 상승과 경제 지표 둔화 이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이거 그동안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답 없는 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때 문제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지표 또는 최대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4월 지표부터는 기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는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늦어도 요때 정도 선 늦어도 일단 그렇게 보여진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은 조금 전에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란 핵 협상 복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쑥 들어갔습니다만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를 빨리 안정을 시켜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조금은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이란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 가능성은 아마 이란이 조금 더 무리하게 더 요구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렇다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란 쪽 이 문제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연준 위원들 발언들 특히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 이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이번 주도 또 있어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위원들의 발언은 CPI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덜 매파적인 정도의 얘기였는데 CPI 발표 이후부터 다시 상당한 매 발톱을 드러냈다. 독수리 발톱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이나 미국 지역 쪽은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데믹 상황을 지금 전제로 깔고 계속해서 점점 포스트 이 팬데믹의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해 나가겠다. 스웨덴은 지금 완전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 복귀를 다 한 상태고요. 그 외 다른 국가들도 2월, 3월, 최대 늦어도 4월까지 거의 지금 다 정상화를 시키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확진자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한 달 반 전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럼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한 달 반, 뭐 3월 정도까지 맥시멈 보여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이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나라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한 달 반 전에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비슷하다. 우리 아직까지 피크 안 쳤다고 보고 피크를 조금 더 지나면서 피크를 칠 거라고 본다면 3월 안에는 일단 3월 말 정도까지는 늦어도 3월 말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도 이 엔데믹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부 쪽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라도 일상으로서의 복귀, 지금 뭐 QR코드를 찍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역 패스에 대한 어떤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정도의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FOMC 의사록입니다. 이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난번 FOMC, 1월 FOMC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달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더 매파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이 내용들을 뜯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건 중립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정도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은 반영이 됐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부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여기서 아마 대차대조표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뭐 날짜를 꼽거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가겠다. 아마도 뭐 국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돌아오는 거 재투자 안 한다라는 쪽의 내용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 말고도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MBS 같은 경우를 축소를 시켜버리는, 시장에 내놔버리는 상황. 아마 내놓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내놓게 되면 시장 교란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혹시 있었을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1월 생산자 물가 PPI 15일 날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16일 날 중국의 PPI도 발표가 되는데,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5일 날 중국의 PPI도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PPI가 발표가 됐을 때 PPI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몇 달 지나서 이게 CPI로 넘어갑니다.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CPI가 올랐다라는 건 몇 달 전에 PPI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데, 과연 중국에서 지금 경기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중국이 과연 PPI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여줄 것이냐 하나. 두 번째, 미국 시장에서 1월 PPI 자체가 얼마나 둔화돼서 나올 것이냐. PPI가 둔화되는 게 좋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압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덜 나와야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덜 나온다면 이 연준 위원들 3월 달에 50bp 굳이 꼭 뭐 그렇게까지 급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도 봐야 하는데, 이 소매 판매도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번 주에는. 왜? 이번 달에는 지금 경기가 침체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에서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 소매 판매가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고 있구나. 너무 좋게 나오면 안 좋습니다. 너무 좋게 나오면 그냥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금리 그냥 때려서 올리면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에서 조금 양호하게 나오는 정도, 또는 예상치 요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괜찮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문제, 일단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16일, 뭐 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위중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엔데믹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먼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 아마 정부가 일정 정도 발표를 할 것 같고,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쯤 되면 우리도 지금의 서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어요. 블라드 총재 2번의 발언이 있고요.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가 블라드 총재, 지금 현재 보면 블라드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이고요. 굉장히 매파적이고, 그 외에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는 블라드 총재보다는 덜 매파적인데, 그 와중에 그나마 그래도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덜 매파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안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윌러 이사라든지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 하나하나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들 아마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색인을 해서 봤었을 때 시장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나올 것이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없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PPI나 중국 PPI 문제. 그 다음 연준 위원들의 발언.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은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노이즈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한 내용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일단은 한 2650에서 2820포인트 정도까지를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2670이죠. 원래는 레인지가 70인데 지금 뭐 지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밀린다라고 보면 2650, 40 요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860에서 한 910. 참 코스닥 이게 지금 엔솔 수급 왜곡 관련한 부분들의 이 영향을 코스닥이 이제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물론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해서 놓고 보면 지금 올해 한 달 2주 지났잖아요. 올해가 한 달 2주 지났는데 코스닥 지금 2조 넘게 팔았죠, 외국인들. 이 부분들이 수급 왜곡과 관련 우리 시장을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라 수급 왜곡과 관련해서 포트 조정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 포트 조정 과정에서 코스닥의 거 빼가지고 지금 코스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 정리가 되려면 이번 주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참 이너모 반도체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맨날 못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수정치를 놓고 봤었을 때 상향 조정되는 애들이 거의 얘들이에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올해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인데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의 문제. 얘네들은 숫자가 찍히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역시 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 지금 외계인들 담고 있는 금융 섹터들 그리고 역시 숫자로 말하고 있는 섹터, 의류 섹터. 요게 아마 요번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번 주 주중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정도 이 조정이 있었던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도 요번 주 초반 조정, 주 후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 요런 정도 리오프닝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전약 후강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요렇게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